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미지 메이킹 전문 강사이기도 하셨고, 과거에 또 네. 간호사, 네네. 수간호사님이셨던 우리 네. 정성훈 연구원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또 이제 경력에 맞게 우리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네네. 절세 전략 네. 오늘 연구해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동안 저희가 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고, 뭐 MSO 활용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어쨌든 이제 네네네. 병의원 원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총망라해서 네. 쭉 한번 네네네.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우리는 항상 이제 병원 하면 조금 저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수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원장님들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또 제가 직접 하던 일이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하시는 일을 갖다 제가 말씀을 같이 공감을 하면 굉장히 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유리한 편이 많죠. 네, 네. 우리 원장님들 가장 큰 고민은 보통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원장님들이 제일 큰 고민은 환자가 많아야 된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환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의료 네. 습관과 뭐 그런 것 네, 때문에 네, 일정 네. 그 숫자 이상의 그 환자가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한 분당 뭐 얼마 이상 오버가 되면 또 페이 닥터를 한 분을 또 더 두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수가에서 좀 깎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병원이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너무 이 옛날같이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보다는 좀 상업화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실은 일선에서 지금 이렇게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아, 근데 사회적으로 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거기에 네. 또 트렌드에 맞게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네. 자본주의에서는 일단 머니가 최고니까 네, 뭐니 일단 뭐니 해도 수입원이 네. 수입원을 되려면 환자 네. 창출이 제일 음, 중요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환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네네. 그 환자를 또 치료하시는 것도 또 많이 고민하실 거고 그쵸. 네, 요새는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환자들이 또 많이 알잖아요. 그쵸. 너무 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예전보다는 저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면 뭐 100%, 200% 신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병원도 쇼핑하시는 아, 분들이 있고 그럼요. 의사도 네. 쇼핑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과거보다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저희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그 회진을 돌고 와서 모니터링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차트를 옛날에는 이제 수기로 썼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시더니 참견을 하시더래요. 환자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환자들이 학력들이 고학력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실은. 그렇잖아요. 일단은 병원과 환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환자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요즘에 많이 상실이 돼서 좀 안타깝죠. 그렇게 네. 어렵게 해서 어쨌든 이제 병원에 네. 이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지금 환경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나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간다. 맞아요. 제일 큰 그게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네. 저도 이제 원장님들 미팅 가보면 정말 점심시간 1시간을 쪼개서 30분을 상담받으세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 거의 끝나자마자 가시죠. 수술실로 다시 네. 들어가시고 막 와, 진짜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본인들은 정말 힘든 직업이 또 그쵸.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이 원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 돈을 맞습니다. 네. 세금으로 맞습니다. 절반을 이렇게 특히나 간접세까지 하면 절반 네, 이상. 그쵸. 의료보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거든요.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진료비를 다 받잖아요. 저희들이 내는 의료보험비로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근데 대려 대표님 아니 그 병원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병원을 실제로 가는 횟수는 없겠죠. 이게 스스로가 이제 해결하는 의료 혜택을 방법들이 안 많으니까. 그러면서 의료보험료는 폭탄을 맞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득세 부분에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주 고객인 기업의 대표님들은 이거를 조정을 하잖아요. 네네. 일정 부분 내가 급여로 그죠. 가져가고 또 뭐 배당으로도 네네. 가져가고 하시는데 이 병원은 법인화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고스란히 다 그냥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로 그게 굉장히, 네. 내시는데 오늘은 자, 그 부분도 우리 법인 대표님들처럼 네네. 좀 MSO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네. 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네. 또 투자조합.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거의 다 하시던 것 같아요. 투자조합은. 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그쵸. 워낙 그 세구간이 높으시니까. 네네네. 또 기부금, 세액공제. 네네.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요새 좀 네. 많이들 그래도 전파가 됐어요. 저희 네. 연구소에서도 많이 전파를 했고요. 네네. 자, 그래도 우리 또 처음 마음으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뭔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예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실은 이제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을 위해서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어떤 루트로 해서 좀 더 양쪽이 다 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 많이 연구 노력을 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장님들 입장과 또 직원들의 입장과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긴 한데 이제 근로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랑 사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랑은 엄연히 좀 다르죠. 근데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대표님들이 제가 자꾸 입에 이제 대표님들이 자꾸 원장님들이 입에 네네. 배서 그러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도도 높으시고요. 네,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뜻 듣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면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이제 출연해서 직원들을 네, 위해서 네네, 출연을 네. 해서 직원만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혜택은 우리가 급여로 받았을 때는 이제 네. 4대 보험이 올라가고 또 네네. 소득세를 내지만 네네. 기금에서 받은 복지는 네. 비과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네. 이제 직원들은 무조건 좋은 거죠. 네, 무조건 네. 좋고 대표님 아니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의 직원들은 개개인의 이제 득이 있겠지만 원장님은 그 많은 직원들을 모든 50%를 내주시잖아요. 아, 4대 보험료 네, 그렇죠. 네, 네. 원장님도 내주시죠. 네, 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도 네, 바로 네. 즉각적으로 좀 절감 효과가 네, 4대 네, 보험 바로 절감 느끼는, 효과 네, 체감할 수 있는 거. 양쪽이 절감 네, 효과가 네, 있을 네, 네, 거고 효과가 이제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통 병원 직원들이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제 그쵸, 페이닥터이신 페이닥터 분들. 분들은 워낙 높다 보니 네, 네. 이게 비과세 소득이 아주 메리트가 있겠어요. 엄청나죠. 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래서, 복지기금이 네. 뭐 다 좋겠지만 특히 이제 좀 병원 규모가 있는 그죠. 페이닥터가 있으신 경우는 네, 네, 절세 효과도 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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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조그만 로컬도 활용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고 네. 이런데 특히나 이제 일반 수가로 많이 하시는 성형외과라든가 또 치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시면 아주 굉장한 그런 드라마틱한 절세 전략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원에 대한 혜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뭐 얼추들 이제 네. 이해를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사용자 측면에서 아까 이제 4대 보험 절감하는 거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특히나 병원에서는 그 비용을 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어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데는
많은 인력도 있으시고 또 나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만 병원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이쪽으로 출원금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거죠. 어차피 이걸 세금으로 내느니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시면 일단 병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복지를 얼마만큼 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동네 병원을 가도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나를 알아보는 병원을 한 번 더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간호사들이나. 네. 네네. 근데 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왠지 좀 서먹하고 좀 신뢰가 덜 가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왜 자꾸 직원이 바뀔까?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게 고용하시는 분이 뭔가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 좀 네, 떨어질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 복지를 이렇게 해 두시면 출원금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 한 분은 뭐 요트를 사셨더라고요. 요트를 사셔가지고 그걸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왠지 그 직원들은 본인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스케일이 보니까 크시네, 그 원장님. 네네, 그 원장님 되게 스케일이 좀 크시고 해외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도 되게 이제 자랑스럽죠. 네,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받는 혜택은 세미 로컬이지만 이렇게 거기보다 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이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에 꾸준히 평생토록 난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많이 조성을 해주는데 많이 쓰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활용하시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활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직원 이직률을 네, 이제 네. 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네. 된다. 네, 또 네. 세금 측면에서 근로자의 세금도 줄여주고 그리고 네. 또 이제 회사 원장님들의- 쪽에 네. 사대 보험도 줄여주고 네, 양쪽으로 그건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또 많이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고용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강자보단 약자의 편에서 모든 그렇죠. 법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모든 걸 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추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만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들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근데 저희도 병원 같은 경우는 공동 사내 근로복지기금 많이 했거든요. 네, 또 네, 그게 네, 네.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혜택이 더 커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동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 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나중에 병원이 폐업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자녀법인에서 네. 이 부분을 뭐 승계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네. 자산 이전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절세가 네, 맞습니다. 된다 말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승계하실 때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고요. 그 부분은 아마 대표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언뜻 가서 말씀을 드리면 솔깃해 하시고 그런 게 있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셔서 이제 그 솔루션으로 이제 이렇게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안 되지만 가업 승계 상속공제는 네, 상속공제는 받을 수도 있기는 있으나 보니까는 이게 어려워서 같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의사고 뭐 어머니가 네, 의사고 네, 네, 자녀가 맞습니다. 의사인 걸로는 안 되고 네. 과가 같아야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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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맞아요. 경우에 한해서 네. 네, 상속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네, 네, 쉽지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말 아빠가 하는 것을 자식이 해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은 저희들도 다 자녀가 있지만 저보다 더 잘나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세대하고 또 요즘 아이들 세대는 이 생각 마인드 자체가 틀려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 건 저희들하고 이제 꾸준하게 RM을 형성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페이닥터가 있는 병원들이 페이닥터 분들의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네네. 물론 이제 급여를 줄여서 그걸 복지기금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네네. 뭔가 이제 복지를 늘리는데 그거를 상여나 급여로 주면 세금이니 네네. 이거를 기금을 통해서 주면은 그 비과세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네. 보통 이제 30% 이상 세구간이니까 그쵸. 일단 거의 30% 40% 이상 그렇죠. 아닐까요? 예, 네네. 줄이고 가는 거니까 네네. 4대 보험 하면 또 확 올라가네. 10%가 그쵸.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규모 있는 페이닥터 있는 회사 그 병원에서는 이 부분은 꼭 복지기금을 네. 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가 좀 특성상 성형외과랑 성형외과나 네, 피부과나 피부과, 치과, 치과, 일반 수가 적용하는 병원들에서는 일반 수가 적용. 네, 네. 의료보험 수가가 아니라 일반 수가로 아. 했을 때 그 적용하는 병원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 제일 또 고민하시는 게 이 복지기금을 도입한 회사들이 또 네네. 병원들이 이 회계 관리가 어렵다 그러세요. 회계 관리도 네. 저희가 저희 회사만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있어요. 정엘만의 네, 장점. 저희 정엘만의 네. 큰 장점인데 그거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저희들이 다 관리 감독까지 해서 네.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 그게 어떻게 아주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그때 네, 우리 원장님들이 맞습니다. 아니 일반 자기네가 기장, 이걸 어떻게 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실 일반 것 같은데요. 기장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이제 그게 좀 특화돼 있으니까 저희 정엘에서는 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이제 처음에 설립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관리 감독까지 저희가 다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저희 이제 정엘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스마트웰 복지 카드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알아서 다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마트웰 선택적 복지 플랫폼이 저희가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지기금 설립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 행정적인 것만 조금 아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설립 이유가 맞아요. 훨씬 더 문제입니다. 네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려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공동으로 하시게 되면 또 국가에서 이제 또 간섭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디까지나 국가의 관리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다 해제해서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게 저희 정헬만의 특화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복지기금을 선두적으로 했던 게 이제 공무원 복지. 네, 우리 네. 예전에 많이 봤던. 네, 그래서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복지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복지 카드를 쓰니까 이거를 내가 복지 용도로 쓰고 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복지 그렇죠. 카드. 네, 예. 카드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따로 장부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이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서 네네.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장부가 맞습니다. 되는데 일반 복지 카드는 또 단점이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 그 카드 대금을 내 돈으로 내고 회사가 네네. 그 돈만큼 또 네. 돈을 주면 네네. 그거를 또 물론 며칠 상관일 수 네네네. 있겠지만 그래서 네네. 그것도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좀 번거로울 수 불편하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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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들 맞습니다. 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 스마트웰 복지 카드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없죠. 네, 그죠. 다 네. 원수독으로 다 그냥 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직원들이 복지 카드를 쓰면 일반 결제는 신용카드 쓰듯이. 그렇죠. 결제는 네네. 법인으로 넘어와서 네, 네. 별 따로 우리가 뭔가 제출하고 번거롭게 네, 네. 할 필요가 없다. 보통 이게 없으면 이 복지기금만 관리하는 격리 직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따로 직원을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네.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택적 복지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네, 놓은 거고 네. 저희가 22년 1월에 스마트웰 최초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세팅이 가능하니까. 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제일 고민하신 회계 처리가 그렇죠. 용이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지기금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추가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네, 네. 기존의 뭐 사용자와 우리 근로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뭐 공동복지기금을 활용한 또 승계 효과까지 네네. 누릴 수 있다.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회계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용해서? 그쵸 네네. 스마트웰 선택적 복지 플랫폼이 있어서 네. 회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요새 네. 문의가 많이 와요. 이게 아, MSO 네. 이제 설립 관련해서. 아,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MSO 설립을 네. 대표님들이 이제 원장님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네, 네. 의뢰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미 설립을 해놨는데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 네, 하세요. 네, 네.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또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 네. MSO 컨설팅을 받으시면 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는지 좀 원장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를 들자면 병원 자체가 있잖아요. 모체가 있으면 거기 이제 납품 업체가 당연히 있겠죠. 그쵸. 뭐 의약품을 한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도소매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제약회사와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하나의 독립체 공간에 법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병원에 들어오는 물품들을 이 업체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3쿠션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해도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네네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 네네. 이제 그 법인에서 네네. 일체 이제 그런 복잡한 거를 다 그냥 하고 네, 원장님은 네, 네. 진료만 하시고 음, 네. 이제 법인 하나가 유통 이제 하시는 그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체를 통해서 모든 병원에 들어오는 비품이라든가 약품들을 이쪽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익 구조가 네. 그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법인이 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법인이죠. 제가 그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관리법인을 하시는데 아, 그러세요? 특히 네. 성형외과는 마케팅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모님이 그 SNS 마케팅 같은 걸 너무 잘하시는 거죠. 오, 네. 아주 훌륭하신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MSO 법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게 정당한 대가를 사실 받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명확하잖아요. 네네. MSO 네네. 법인에서 마케팅 해드리고 네.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수. 네. 또 MSO 법인의 주주가 네네. 어린 자녀들이 뭐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주주로 참여가 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주식회사의 장점이죠. 네, 네네.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도 가능할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번거롭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못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신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면 세금 절세 효과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대를 생각을 해볼 때도 저희가 병원을 본인의 건물이 아니면 임대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도 이제 이쪽 목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그 법인에다가 스며들게 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도 또 거기에서 또 절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원장님이 내 건물에 이제서 병원을 하게 네네, 되면 네. 그 임대료 같은 거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내 그러니까요. 건물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을 이 법인이 소유하고 그쵸. 있다면 네. 원장님 임대료가 비용 처리가 그쵸, 되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낮아지고 네. 그 임대료는 그 법인의 차곡차곡 이익으로 남아서 맞습니다. 주주인 자녀들이 뭐 다. 가져갈 수도 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당하게 주주로서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예쁘게 잘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여기 보니까 MSO 법인이 있고 또 네. 자녀 법인이 있고 개인 병원이 있고 네. 요렇게 해서 또 자녀 법인에서 네. 또 별도의 지분 구성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그거를 지금 표로 나타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표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맞고요. 네네. 이 표를 지금 이제 제가 해놓긴 했지만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사는. 근데 이제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네네네.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지금 그림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 개인 병원 하고 계신데, 자, 여기에서 MSO 쪽으로 네. 네, 지불을 하고 네. 당연히 관리를 해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이 MSO 병원에서 자녀법인 쪽으로도 또 일부 지불을 하고 네, 뭐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다다익선이죠. 예. 이게 이 하나의 법인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세도 되지만 또 승계에도 활용을 네. 하실 수도 있고,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많이들 활용들을 하셨어요. 네. 네, 많이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들어보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절세를 하는 방법은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통계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네. 저희 컨설팅 저희 하시는 정해사업단에서 여러 네, 가지를 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최선책이다 해갖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특히나 이제 관리 감독까지 저희가 회계까지 맡아서 원스톱으로 다 해드릴 수 있는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MSO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네네. 추후에 어떤 그 국세청으로부터 네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과연 이 관리법인에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 이게 추후에 혹시라도 조사가 있더라도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지금 MSO 법인이 이미 있는 원장님들도 네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 전산 업무라든지 뭐 IT 쪽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사실 직접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데 네네. 각종 좋은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IT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이거를 요즘에. 이 MSO 법인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 병원의 많은 업무를 줄여줄 수가 그죠. 있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MSO 법인을 활용하신다면 네네. 우리 병원이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네. 진료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이 MSO 법인이 가족 주주로 이루어져 있다면 네네. 많은 자산 이전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뭐 의약품이나 막 이런 것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네. 주로 이제 이런 IT 쪽 업무를 이 MSO 네, 병원에서 네. 그 관리법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케팅도 이쪽으로 빠지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예. 네. 마케팅도 요새는 이제 자동화해서 네. 근데 병원장님이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그런 거. 그거는 다 이제 네. 그 전문가 영역이니까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고 실제 병원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과거에 단순히 뭐 관리법인이 할 게 없는데 이러셨는데 맞아요. 예, 네. 지금은 할 게 무궁무진해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정헬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일선에 나가서 이제 원장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다른 데서 와서도 많이들 하겠죠. 말씀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처럼 하나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정헬만이 특히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뭐가 그렇게 장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네. 이제 복지기금은 스마트웰 선택적 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편안하게 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MSO 법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단순한 네네. 관리법인이 아니라 그렇죠. 회사의 회계나 네. 또 뭐 IT, 디지털 네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병원의 업무를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렇죠. 그거에 완전히 진료만 딱 하실 그쵸. 수 있게. 그거에 타당한
보수를 이 MSO 병원에서 아니 그 법인에서 법인에서 네, 네. 받아갈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은 직접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네.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네, 네. 쓰시면 활용을 하시면서 네, 하시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네, 네,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이 세금, 네. 이 세금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사실 낮추기가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 네, 네. 아이템을 네, 소개해 네.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조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세히 다루지는 이제 않았지만, 네, 다 알고 투자조합은 계실 이제 거예요. 원장님들 거의 다 알고 네, 계세요. 네, 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조금 이제 생소하신데, 네, 네. 저도 최근에 네, 네. 그 굿윌이라는 네. 그 기부금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네, 네.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잘 안 쓰는 물건을 기부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집에 있으면 자리만 네. 차지하고 네, 또 네. 버리긴 너무 좋은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말한 벼룩시장 같은 예, 거. 계속 갖고 있었는데 또 바쁜데 그거를 뭐 당근에 시간 맞춰서 매매하는 네네네. 것도 시간이 없고. 근데 굿일에 제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물건을 장애인들이 그 굿일 스토어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또 싸게 구입을 하고. 네,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수익금에 대한 아니요, 걸로 그 해서 제가 아니면 기부한 물건에 대해서 그걸 네, 평가해서 평가를 해요. 네, 근데 네. 평가를 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선한 네네네. 마음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제 원장님들도 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상세하게 또 네. 구체화시켜서 최근에 나중에,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적정한 그런 기부 단체를 소개해드리면 네네. 원장님이 또 우리 병원에서는 안 쓰는데 그렇다고 또 중고로 팔면 또 값을 또 사가시죠. 제대로 네네. 못 받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면 네, 네. 병원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한 번 하면 싹 바꾸잖아요. 그쵸. 멀쩡한 TV도 바꾸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주 좋은 예, 지적을 저희 해주셨어요. 네, 원장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중고로 팔면 돈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다 기부하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서 아주 그냥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디다 기부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셔서 못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의 우리 원장님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4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내용이 가지수가 많아서 다 자세히는 안 했지만 오늘은 네. 이제 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네. 전달해주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복지기금 또 MSO. MSO. MSO 네네.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MSO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쵸. 많이 네, 네. 네, 달라져서. 그거 하면 세무조사 받는데 막 이런 네, 네, 맞아요, 원장님도 맞아요. 많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네. 요새는 진짜 관리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회계 처리하면서 네, 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을 만들어 드리니까. 그리고 투자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요 4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신다면 네. 근로자한테 좋은 일 해주시죠. 제가 또 벤처에 투자도 하시죠. 맞습니다. 또 기부도 하시죠. 네. 이렇게 하는데 세금은 줄여.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많은 정보가 있는 대표님들은 네. 이미 이렇게 정보를 받으셔서 세금은 줄이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요. 사회에 네, 공헌도 네. 하시고 네, 네,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조금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정성은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성은 연구원님은 과거에 병원에 오래 네네. 계셨잖아요. 네네. 수간호사로서.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전부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근로자 입장이었잖아요. 네, 병원 원장님들하고는 또 다른 이제 관리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좀 다른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목표가 같잖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충분히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지금 시국 자체가 뭐 코로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일선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하시면서 진짜 해외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구호 활동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제가 굉장히 존경을 진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셨는데 네. 또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 그러니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게 오늘 몇 가지 팁 드린 것을 잘만 활용하면 그렇죠. 상당 부분 절감 맞습니다. 효과가 그런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대표님들이 아니 원장님들의 그런 개인적인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호사님이 뭐 그런 세금을 어떻게 줄여주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이제 간호사는 예전에 그쵸. 간호사 하신 네네. 거고 대표님들 이런 도움을 드린 거는 지금 10년이 넘으셨죠? 네,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12년 차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이제 정성훈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맞는 큰 그림 네, 이제 네. 프로젝트를 짜 주시는 거고요. 저희 기업 연구소 안에 많은 세무사님들과 회계사님 이런 분들이 세금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 그렇죠. 신고도 인프라를 해주시고 많이 이용해서 네네네. 나중에 소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병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네, 맞습니다. 활용하셔서 어렵게 번 돈 네. 안전하게 지키고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